네, 여러분 이제 중지미수 볼 건데요. 중지미수 규정도 형법 25조 1항에서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6조만 보시면은 그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했다라는 개념이 25조 1항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25조 1항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 번 더 수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수정을 해주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미수범은 25조 2항에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판사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6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도 할 수 있는데, 게다가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즉 재량을 주는 게 아니라 기속행위로 규정을 해뒀어요. 판사는 중지범이라는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자기가 봤는데 중지범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재량이 0으로 이제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재량의 0으로 축소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왜 0으로 축소를 시키냐면은, 이상 황금다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건 미국의 어떤 그 우리 플리바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 수사기관에 협조를 한다든지 이러면 일정한 혜택을 주죠. 근데 얘는 지금 중지범을 저지른 사람들은, 중지범 규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단순하게 수사에 협조한 게 아니라 범죄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더 특례를 베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무상 어떤 중지범 규정이 적용되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제가 조금 과격한 설명일 수 있지만, 이런 시험에 합격하셔서 판사까지 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범법자들이. 그래서 실무상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너무 좀 러프한 설명이지만 사실상 잘 없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시각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지미수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중지미수에 관한 판례를 한 7개나 6개 정도를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이제 선도적인 리딩 케이스들이에요, 중지미수에 대한. 근데 그 중에 중지미수가 인정이 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셔도 우리 판례가, 즉 대법원이, 판사님들이 얼마나 이 중지범, 즉 범죄자에 대해서 혜택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인색한지를 알 수가 있죠. 뭐 그거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저는 다만 이제 해석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은 26조를 판사가 만약 적용하게 되면 관용을 베풀어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량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해줘야 돼요. 감경은 우리가 형법 56조 1항에서 절반으로 감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뭐 10년, 20년 이렇게 감경을 하는 게 아니라, 감경이라는 것도 법률상 감경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절반만 감경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판사님 마음에 들면 이제 장량 감경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절반을 깎아주는데, 그것과 별개로 중지범이라는 데 걸리면은 이제 혜택을 베푼다, 이렇게 큼직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지범에 해당되는 경우는 잘 없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지미수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인행위를 아까 저지르다가, 즉 허벅다리를 막 나수를 찌르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만뒀어요. 그럼 그 경우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게 해서 죽지 않았어요. 이 경우가 중지미수예요. 그러니까 살인행위의 미수범이긴 하지만, 즉 결과 발생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자의로 중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26조 법문에도 그 자의라는 의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의로라는 개념이 엄청 핵심적인 개념인데, 자의로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중지범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자, 26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에 착수는 했는데 그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바람에 완료를 못했다. 이거를 착수미수라고 불러요. 착수미수. 실행에 착수는 했는데 결과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6조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
앞부분이랑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완료했지만 중지하거나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즉 행위를 완료했지만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왜? 자기가 방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실행미수라고 해요. 실행행위는 모두 종료했지만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숨겨져 있는 요건이 하나 있다는 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애초에 이 사람이 어떤 자의, 노력, 즉 방지한 때라고 돼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방지가 돼야만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자의랑 관계가 없으면, 즉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결과를 방지시킨 게 아니면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사상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어떤 공동체 생활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범위에서 처벌할지가 이제 사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생명, 신체, 재산, 어떤 국가 질서 이런 거를 파괴하려는 사람을 처벌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도 되게 한정적으로 돼야겠죠. 26조 자체도. 그래서 한정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사고를 먼저 좀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물론 이것도 어떤 강의의 범위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형법 교수님들께서 그 예전에 어떤 독재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무조건 마그나 카르타를 외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되면 안 된다. 풀어줘야 된다. 근데 진짜 그래요? 정말 우리 어떤 친척이나 동생 또는 내 어떤 뭐 여자친구, 와이프 이런 사람이 절도를 당했다든지 폭행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외치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법감정이랑 너무 안 맞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형법 교수님들이 그런 게 너무 좀 심하셔서 지금 어떤 일상적인 그 법감정이랑 전혀 동떨어지는 식으로 좀 해설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런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그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과관계가 좀 끊어지는 게 형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균형감을 조금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그 자의로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중지미수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자의로의 의미만 잘 아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판례 6가지만 공부를 하시면은 모든 문제를 다 맞히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사례형에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의로 의미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범죄 실행에 대한 장해 오타가 있네요. 제가 이게 일이 많다 보니 제가 직접 치다 보니까 오타가 있는데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할 경우 그 경우에 자의성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데요. 여기 대해서는 이제 유명한 어떤 설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경찰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사이렌 소리를 듣고 중단했다. 그 경우랑 그냥 그런 사정을 자기가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범행을 중단했다 라는 경우는 서로 평가가 좀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런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을 완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했으면은 그때는 자의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즉 이 사람이 도저히 범죄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경우에는 그냥 미수범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지미수까지 보고 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미수범이랑 중지미수를 구별을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미수는 장애미수라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결과 발생을 못 시켰다. 이걸 장애미수. 그리고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이 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중지를 했다. 이걸 중지미수라고 한다는 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인용해 둔 85년 11월 10일 판결이 자의로의 의미에 대해서 쓰고 있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지범에 대해서 사례형이 나오면은 26조를 먼저 베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자의로의 의미란 이런 뜻이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범죄 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할 경우
라는 걸 이제 해석을 펼쳐 주셔야겠죠. 그죠? 이게 대전제를 확정을 해줘야만 이제 내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라든지 물론 이제 주관식 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만 자의성을 인정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인정한 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의성을 인정한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판결인데요. 강간죄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즉 상대방을 폭행이나 협박해서 반항을 못할 정도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반항을 못할 정도로 만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내가 너 말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때 중지를 했을 경우에 자의성을 인정했다. 판례가 요 경우만 자의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오영근 교수님 책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의성 인정 여부에 대한 주관설이라는 있어요. 윤리설이라는 학설이기도 한데 윤리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자기 반성을 한 경우에 자의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에 따르면 범죄자가 중간에 깨달음을 얻어야만 자의성이 인정이 돼요. 아, 이건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자의성을 인정하는, 즉 26조의 중지미수가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존의 형법 교수님들이 또 그 마그나 카르타를 외치시는 분들이 야, 이건 너무 좁아, 안 돼 라고 해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는 이론을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신데 판례는 사실상 여기에 입각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제 오영근 교수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중간에 반성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중지미수 적용을 안 하는 것 같다. 판례는 제가 생각하기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범죄자한테 관용을 베푸는 거는 판사한테 지금 현재로서도 많이 권한이 있어요. 장래 강경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중지범으로 봐서 형을 한 번 더 무조건 깎겠다라고 할 정도면은 반드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윤리적으로 어떤 반성을 한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주관설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판례도 여기 입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자의성을 인정 안 하는 경우들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을 하자 강간을 중단했다. 물론 이게 해설하기는 굉장히 좀 껄끄럽긴 한데 어쨌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임신 중이야? 좀 남편이 있다 와. 오늘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떤 윤리적인 반성이라는 게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어떤 그런 혜택을 베풀어야 될 필요도 없겠고요. 그 다음 사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배가 아직 아프다. 그래서 그래서 그만뒀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 아직 배가 아파? 오늘 좀 아니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성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것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질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불길이 치솟는 걸 보고 겁이 나서 불을 껐어요. 겁이 나서 아니라 겁이 나서 이제 불을 껐는데, 그 경우에는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길이 치솟으면, 이야, 불 잘 타네 하면서 내 범행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쫄아서 불을 껐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겁이 나서 불을 껐다는 거는 반성을 해서 불 끈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도 혜택을 베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 놀래서 끈 거니까. 야, 나 이러다가 진짜 심하게 처벌받겠다. 그냥 무서워서 불을 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혜택을 베풀지 않았고, 그다음 피해자를 죽이려고 목이랑 가슴을 칼로 찔렀는데 가슴 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가 팍팍 나오겠죠. 그게 겁을 먹고 그만뒀다. 그러니까 겁을 먹으면은 우리 판례가 또 이제 대법원이 어떤 관용을 베풀질 않았어요. 너 쫄아가지고 범죄를 관뒀구나. 반성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혜택을 베풀지 않았다. 즉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냥 잠복 근무하는 경찰관을 보고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해서 그만뒀다. 이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 같다. 경찰관이 주변에 있는 것 같다. 이 경우는 자기가 반성을 해서 그만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의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자의성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26조의 그 자의로의 해석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구체적인 어떤 재판례들 6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기출문제는 모두 틀리지 않고 푸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은 불능미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